나도 다쳤다. 네. 사실 드라마 담화에서 이서진 씨가 그랬죠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나도 다쳤다라는 얘기예요. 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. 평택을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저의 필승 선거 전략입니다. 시민들과 함께 이번 선거를 꼭 승리로 이끌어서 평택시에 더 큰 도약을 한번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제2의 고향 평택의 유권자들을 만나겠습니다. 이제여는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평택으로부터 출발해서 대한민국 살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후보 등록일이죠.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이 첫날 평택을의 5 후보 다 후보 등록을 오전 중에 다 했습니다. 근데 아까 보셨나요? 조국 후보 살짝 눈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? 보니까 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어요 라고 하면 자신의 SNS에 내가 그래서 눈덩이가 여기가 붓고 멍이 들었습니다 라는 글을 본인이 먼저 이렇게 올렸어요. 생각보다 좀 많이 다친 건지 좀 이렇게 좀 부어있는 모습이 실제로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성시훈 대변인님 지금 후보들은 1분 1초가 아깝거든요. 이 상황에서 눈두덩이가 이제 붓고 뭐 멍들고 좀 이 곤혹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죠. 저는 뭐 우리 당 후보 아닙니다만 뭐 저랑 가장 멀리 있는 황교안 후보도 선거 기간 중에는 다치지 않으셔야 됩니다. 물론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요. 그러니까 좀 사진 보고 사실 놀랬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부어 계셔서 네. 그리고 모르겠습니다. 유권자들이 또 동정 여론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만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. 그런 차원에서 바로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김용남 후보도 실핏줄이 터지면서 네. 바로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이 정말 약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마약을 맞은 것처럼 정말 뛰거든요. 열심히 정말 그 체력이 다 그냥 고갈될 때까지 열심히 뜁니다. 그런 네. 것들이 이 후보자들이 아드레날린이 막 치솟으면서 본인의 체력이 고갈됐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뛸 수 있는 건데 아마 다쳤어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아프지 않을 게 왜 그러냐면 유권자들이 손을 잡아줄 때 악수를 할 때는 안 아프죠. 근데 외면할 때는 그 상처가 아마 욱신욱신 쑤실 텐데 그만큼 지금 모든 후보들이 아까 우리가 후보 등록도 봤습니다.만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결국 그 빅5가 다 등록을 해버렸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단일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단일화 얘기를 여기서 다루겠습니다만 각자 후보는 앞으로 남은 기간 이 선거 등록 후 기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상처 정도는 아마 그렇게 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. 네. 사실 그게 후보들의 진짜 마음이겠죠. 일단 손을 잡아주면 아픈지 모르고 안 다쳐도 외면하면 다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가 죄 아프고 그런 게 지금 사실 후보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국 후보가 나 다쳤어요, 멍들었어요 라고 글을 올리니까 얼마 안 돼서 김용남 후보도 이런 글을 올립니다.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눈에 실핏줄이 터졌어 라고 올렸어요. 이건 이준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경쟁적으로 내가 열심히 선거를 뛰다가 부상 투혼을 하고 있다.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죠. 다치면 이제 본인도 손해지만 이제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 거고요.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에 붕대 감고 선거운동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굉장히 사실은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부상 투혼이라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2명의 후보가 저렇게 부상 입었다고 올렸는데 우리 유의동 후보도 좀 열심히 유의동 떠가지고 후보는 괜찮습니까? 유의동 후보도 조만간 내일쯤에 조만간? 네. 내일쯤에 뭐 어디 다쳤다고 뭐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만 옥체를 좀 보존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. 아니 일단 다치시면 안 됩니다. 누가 됐든 아까 말씀하셨죠. 네.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됐든 다치시면 안 되는데, 네. 약간 우리 질 수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일단 모든 후보는 뭐 어느 지역의 무슨 후보든지 간에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이 선거를 잘 치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참 이게 또 하필 또 똑같이 눈이긴 해요. 그게 참 이 신기한 부분인데 서양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재미난 것은 저 언론에서도 조국도 다치고 김용남도 다쳤는데 네. 유이동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그 평택 선거가 사실상
원래 여야의 대결이어야 되는데 그 법여권 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 김용남과 조국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상처가 이슈가 되는 것도 드러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네. 이 둘이 싸움이 볼만하게 되면 네. 향후에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은 단일화 논의가 먼저 나오진 않겠구나. 선 각자 도생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네. 후에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나중에 보수가 결집을 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내란 세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각자 도생해서 열심히 눈 아니라 그 실핏줄 터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부상톤이 있더라도 각자 도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구나라는 두 사람의 대결 구도구나라는 생각이 그 이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글쎄요, 내일 또 유희동 후보가 나는 이래요라고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일단 오늘 마침 또 평택을 여론조사가 나왔죠. 같이 볼까요? 네.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. 김용남 29, 유희동 20, 조국 24, 김재현 4, 그리고 황교안 8입니다. 근데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.4예요. 8.8%포인트가 넘어야지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김용남 조국 오차 범위 내죠. 조국 유희동 오차 범위 내예요. 근데 김용남 유희동 오차 범위 바뀌죠. 애매해요, 지금. 이게 요렇게 어떻게 하면 이 오차 범위 아니고 바뀌고가 되는 거고 양자 좀 같이 볼까요? 이 과연 아까 말씀처럼 두 사람 단일화 할 거야 말 거야?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좋은 거야? 김용남으로 단일화를 하면 54대 34. 이 조국으로 단일화하면 38대 48. 여기 10%포인트 차이, 여기는 20%포인트 차이. 근데 이렇게 되면 한편으론 제3자 박상수 변호사님, 김용남 후보 입장에선 다자구도 5파전으로 해도 내가 썩 뭐 그러지 않은데 굳이 단일화해서 뭐 더 20%포인트까지 안 가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이번 평택을 여론조사에 굉장히 좀 특이할 지점은요. 네. 제4 후보, 제5 후보인 김재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졌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권자에 의한 자동 단일화가 슬슬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유희동 후보는 이제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굳이 갈 필요 없이 네. 자동 단일화의 형식으로 보수 후보는 결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진보 후보가 지금 너무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적합도 조사를 해봐도 너무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게 이 오차 범위 내로 붙어버렸습니다. 그러면 이게 단일화가 힘들어진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 네. 그러냐면 결국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밖으로 나야 뭔가 그래도 좀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론조사로 단일화가 된 다음에 결과에 좀 승복하기가 좋은데 오차 범위 내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승복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그래서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하는 그 인용하는 말인데 게리 리네커라는 축구 선수가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다. 22명이 90분간 공을 쫓다가 결국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열심히 뛰다가 결국 유희동 후보가 이기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유희동이다라는 걸로 지금 끝났어요. 서영호 의원님 빵 터지셨어요. 네. 아니 뭐 1, 2등 후보가 결국은 1, 2등 중에서 결선 투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도 3등 후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정치 30년밖에 안 한 문외한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.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. 좀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유희동 후보는 그 김용남 조국 단일화를 반대할 거 아닙니까? 단일화하면 지금도 지고 있는데 완전히 지기 때문에 따라서 유희동 후보 지지자 20%는 반드시 반대할 거고요. 네. 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자들은 아니 단일화 안 해도 지금 이기고 있는데 유희동 후보가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왜 단일화해서 저 수의 한 절반 정도는 김용남 지지자들 조국 지지자들 절반은 반대할 겁니다.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반대가 유희동 후보 지지자 전체 김용남 후보와 조국 지지자의 절반 45에서 50% 가까이 반대할 거기 때문에 네. 당장은 좀 단일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단일화가 되려면
유이동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율을 갖던가 아니면 김용남 조국 후보가 그 향후에 지방선거위에 법률권 재편을 위해서 네. 정치적인 뭐 연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정치 결단한다던가 그런 거 말고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 같다. 그래서 유이동 후보가 분발해야 되는 것인지 김용남 조국 후보와의 양강 대결이 더 열심히 돼야 되는 것인지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좀 의미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치 30년 정치 초보도 이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. 네, 지금.